자, 이번에는 기묘일 정묘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가 묘를 만나면 병궁이에요, 병궁. 이제 병들었다 그 얘기죠. 병궁. 그리고 이제 묘목인데 이 정화가 솔직히 이게 관인상생하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아까 뭐 병인시일 때는 좀 관인상생이 되는데 이건 좀 관인상생되기가 조금 어렵죠.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여자 양음이죠. 음은 우리가 흔히 뭐 딸딸이 엄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연속으로 난다. 그런 딸딸이 엄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토. 화토가 좀 와야 이걸 써먹겠죠. 그냥 너무 약하니까 이제 화토가 와야 써먹죠. 그래서 화토운이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화토가 오면 이제 그나마 요 화가 살아나죠. 그래서 관인상생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부하고 귀한 운명이 되죠. 연월에 이제 화토가 좀 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연월에 화토가 안 오고요. 연월에 만약에 수목이 오면 그때는 이제 이 정화가 관인생생하기 더 어렵죠. 왜? 정화의 그 화력 갖고는 관인상생이 안 되고 묘목이 순목이라 수목이 또 오면 아무래도 그때는 얘가 종살격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종살격.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귀해지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신약한 사주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고, 여자라면 아마 묘목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기 때문에 두 번 결혼할 수 있지 않냐, 또 재혼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좀 생각하시고, 여름생이다 그러면은, 여름이면 이제 뭐죠? 사오미생 아니에요? 사오미생. 여름생이면 하묘미니까 이 묘 두 개가 다 극각살입니다. 극각살. 거기다 이게 만약에 좀 신약하니까, 여름생 오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극각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평관입니다. 평관에 살이 붙으면 좀 신약하거나 운 나쁠 때는 좀, 직격탄을 맞는다 그럴까요? 평관 자체가 무지막지하니까, 바로 치니까, 극각살 두 개가 나란히 앉았으니까, 이 다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또 극각살이라고 해서 다리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치아로도 옵니다. 상치 또는, 관절염, 류마티스 이런 것도 극각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쪽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묘가 또 쭉 와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저거겠죠. 먼저 인호술생이 오면 묘가 도화살이죠. 도화살. 도화살에 이제 이게 신약해지면 여자로 인해서, 이 편관이잖아요. 여자로 인해서 관제, 송사 이런 것이 다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 관계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자월생이다 그러면요, 자월생이다 하면 자모형이 이제 거듭되잖아요. 자모형. 그러면 성병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입니다. 이 자모형. 거기다 만약에 이게 사주가 더 춥다 그러면 성병도 문제지만 중풍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수목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은결, 얼어붙으면 한쪽이 마비도 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도 또 이게 꺼지기 쉽거든요. 수목 연결되면. 그러면 이제 심혈관 질환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게 5월생이다 그러면 5 중에 정확하게 튀어나왔죠. 그러면 요게
관인 상생이 잘 됩니다. 왜? 오로 이걸 좀 말려서 가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관인 상생이 되니까 공무원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공무원으로서 제법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정묘의 시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 무진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시는 이제 안에 이제 을기무가 들어가 있고요. 무하고 묘 사이에는 인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격각살이라고 하죠. 이제 격각살. 그래서 빠져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정궁이 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인이 하나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가 요원하다. 처자식하고 사이가 조금 요원하다. 이제 그 정도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기토가 무진을 만나갖고 조금 신강해지니까 앞에 뭐 정묘보다는 좀 낫죠. 이제 무진은 이제 괴강백호다. 요 정도는 이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참 인이 이게 빠진 게 아니네요. 정신이 없네. 인이 없죠. 빠진 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묘진 목국이 되는 거지. 그건 내가 좀 착각을 했네요. 자, 무진 이제 한번 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전번 시간에인가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용돌이 또는 회오리 이거 이제 홍콩에 있는 분도 얘기하고 국내에 있는 분도 몇 분 얘기하는데 임상에서 이게 좀 잘 맞으니까들 한번 보시오. 무진의 기묘는 갑을병정 무기 했죠. 기까지 왔다 묘 왔죠. 그 다음에 진 이렇게 도는 걸 이제 소용됩니다. 이렇게도 돌 수 있고 이렇게도 돌 수 있어요. 요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렇게 붙어서 돌아가죠. 무진 이렇게 무기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소용돌이가 가정궁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운이 나쁘면 가정에 풍파가 생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대운하고 적용해서 볼 때 이 소용돌이 기법도 한번 같이 본다. 그거 한번 보시고 기토가 진을 만나면 홍염살입니다. 기토가 진을 만나면 홍염살도 된다. 이것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놈의 홍염살이 운에 따라 홍염이 좋으면 또 오히려 여자 관계로 인해서 좀 나을 수 있고 나쁘게 작용하면 여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저때 또 이제 약간 홍염이 도화기하고 비슷하니까 그런 쪽으로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보시고 일단 토잖아요. 근데 이제 월지 같은 데도 토가 오면 이건 뭐 토가 많으니까 뭐 이복 형제가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여자 사이에 이렇게 비경겁이 토가 많으면 좀 문제죠. 그래서 왜 그걸 유식한 말로 자매강강 이게 비경겁이 많은 여자 사주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자 요건 좀 빼고요. 그다음 사오미생이 되면요. 사오미생이 되면 진이 과숙살입니다. 과숙살. 그러면 비경겁이 많은 상태에서 과숙살이 오면 아무래도 더 혼자 살 가능성이 더 많죠. 여자 비경겁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내 남편 뺏기기도 하고 남의 남편 뺏어도 운인데 과숙살까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과숙살에 저렇게 되면 남자 관계가 좀 약간 불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인호술생이 되면 아무래도 묘도화잖아요. 여기 도화. 여자 같으면 관도화죠. 관도화. 그래서 이 도화가 또 여기 들어오고 만약에 과숙살까지 뭐 되면 좀 문제겠지만 이 도화가 나한테는 사주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게 편관이고 나한테 크게 좋게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남자 같으면 뭐 작첩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여자 같으면 도화간이기 때문에 한번 바람도 필 수 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저 도화관이나 이 도화살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제 연호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이제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묘가 왔다 그러면 목이 더 세지는 거죠. 목이 더 세지면 분명히 이 토가 비장위장이 좀 문제가 되고요. 해가 왔다 그러면 해묘 목국이 되죠. 해묘 목국이 되면 그때는 이제 토가 더 약해지고 내가 더 신약해집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시면 그때는 이제 비장위장이 좀 나빠지겠죠. 비장위장이 좀 나빠지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면 해월같이 요렇게 되면 요게 이제 그 여자잖아요. 요건 자식. 여자와 자식이 합쳐서 내 몸에 딱 왔으니까 총각 때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득자면 이렇게 되고 만약 총각 득자가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데서 자식을 하나 나온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총각 득자를 해서 액땜을 하든지 이거 안 하면 이거라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묘 무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시 이렇게. 기사는 위에 이제 같은 기가 이렇게 두 개 있죠. 두 개가 기가 저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화가 어쨌든 화생토를 하죠. 화생토. 그 다음에 이제 묘하고 사 사이에 진이 빠져 있죠. 진. 묘진사 이렇게 진이 좀 빠져 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이 사이가 조금 사이가 가정궁의 사이가 조금 요원하다. 서로 조금 반목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화는 기토로 보면 그래도 좀 뿌리가 되잖아요. 왕궁이 되고 뿌리가 되는데 이제 사화가 이제 뭐가 되냐? 역마살이 되는 거죠. 역마살. 역마살이 되고 여기 보시면 뭐 갑경충 되는 거지만 잘 보면 을경합도 된다는 것도 있어요. 암합도 된다.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관인상생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사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직급이 있는데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관인상생이 되니까 이게 지살역마니까 해외 또는 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직급,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뭐 인신사에 오면 또 뭐 더 하겠죠. 인신사에 오면 더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자로 보면 이건 관이 하나인데요. 이 관 입장에서 보면 여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만약에 여기 뭐 토가 하나 더 오면 그때는 비경ገብ이 많아서 이 관이 자매강강 여자로서 비경ገብ이 많아서 남자가 딴 여자한테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걸 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사오미생 월이 사오미 되면 묘가 극각살입니다. 묘가 사오미생은 묘가 극각살입니다. 근데 사오미니까 예를 보면 요건 좀 심각하죠. 그럼 요게 극각살이 좀 덜해요. 만약에 이게 신약하면 극각살이 묘목이 편가리면서 극각살이기 때문에 나한테 병으로 바로 옵니다. 그래서 신강하면 조금 버티고 좀 병이 들어오는데 신약하면 병이 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약하니까 바로 칩니다. 신약하면 병도 좀 잘 못 이기고 아픔도 많이 느끼고 그러게 좀 신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유축생 같다. 사유축생이다. 이렇게 오시면 연이 이제 사유축생이죠. 사유축생이 오면 묘가 이제 뭐가 됩니까? 잿살이 됩니다.
그러면 평관제살이 됩니다. 평관제살. 이게 신약하다면 바로 칩니다. 이렇게 평관제살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옥살도 되잖아요. 그래서 깜빵 간다, 갇힌다, 구금한다, 관제 송사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에 만약에 수목이 와서 이게 신약해지면 이 평관제살은 나를 바로 치니까 그때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인호술생으로 만약에 돼 있다. 만약에 인호술생이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묘가 도화입니다. 신약할 때는 이 도화가 바로 밑에서 치기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재산, 여자를 위해서 이게 평관이잖아요. 평관도 하니까 여자를 위해서 소송, 남자 문제 이런 게 터지기 때문에 요것도 도화가 붙으면 그거 주의하시고 만약에 홍등가나 이상한 데 갔다가 평관제살로 맞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 평관은 나를 치는 거잖아요. 제살은 수옥살이라 자칫하면 여자 잘못 건드려서 깜빵도 갈 수 있고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요새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나 월생이나 미월생이 되면 신강해지죠. 신강해지고 뜨겁죠. 사미도 되고 사오도 되고 뜨겁고 신강해지고 하면 그 다음엔 여자를 많이 찾습니다. 이게 그래서 뜨겁고 신강한데 만약에 인후술생까지 됐다 그러면 이제 묘도화죠. 묘도화. 뜨거운데 여자가 많이 끓는데 도화살까지 겹치면 여자를 너무 탐닉한다.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흔히 꽃밭에서 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자주의를 좀 상당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묘일, 정묘, 무진, 기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